현재와 미래의 행동, 사고, 감정 패턴에 미치는 영향. 이제 이 단어들에 우리는 너무너무 익숙하죠. 사람들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행동 패턴, 사고와 감정의 표현 패턴이 있으므로 이러한 패턴을 주의 깊게 살피고 코칭 내용과 목적, 방법, 실행 계획 등이 이러한 패턴에 미치는 영향들을 식별하고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코칭이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감정 패턴, 사고 패턴, 말하는 패턴, 또 손짓, 몸짓 패턴, 이 패턴을 잡아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왜 중요해요? 누가 답을 주실 분. 왜 중요할까요? 패턴.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데. 신념을 찾아낼 수 있다? 무의식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수많은 것들이 있죠. 가치, 신념, 사고, 역사, 습관, 모든 것이 들어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사인이. 그 패턴이라는 것은. 신념이 거의 걸려있죠. 진짜. 그래서 패턴 보는 거 아주 늘 코칭할 때마다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6페이지 좋은 사례가 하나 있네요. 코칭 중에 어떻게 이것을 사용했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고객님에게는 항상 나쁜 남자나 나쁜 친구만 다가오고 그래서 늘 그들로부터 상처 입고 관계가 실패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네, 정말 저에게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간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 제대로 사귀고 싶을 때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나요? 그럴 때 저는 너무 기뻐서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싶지만 말이 잘 나오고 또 실패하면 말이 잘 안 나오고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요. 그래서 어떡하죠? 그래서 결국은 말도 잘 못하고 제가 오히려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친해지지만 대부분 곧 실망으로 끝나버려요. 고객님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나의 순수한 면을 바라봐주고 나에게 친절하게 하며 나를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들을 만날 때 본인이 그렇게 보이도록 얼마나 노력하고 표현을 하지요? 저는 저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해요. 다만 그들이 저를 그렇게 봐주기를 바라는 거죠. 자신의 사람들을 대하는 자신의 패턴을 이야기하면서 정리된 것이 무엇인가요? 제가 그들에게 보이고 싶은 면을 보이지 못하고 반대로 저의 두려움에 차있는 감정을 보이는 것 같고 여유 없는 마음, 나의 순수한 진정성을 표현하거나 친절하게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고객님의 에너지를 자석에 비유하면 고객님의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것 같으세요? 즉, 이 사람의 패턴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먼저 두려움에 떨고 거절당하거나 헤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만나버리죠. 패턴이.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 잘 안 나오고 자신감이 없고 그러니까 상대에게 호감 있게 보일 수가 없겠죠. 네, 그런 이제 패턴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코치는 자신의 사람을 대하는 자신의 패턴을 이야기하면서 정리된 것이 무엇인가 이러고 물어봤어. 당신이 어떤 패턴이 있어요? 라고 상대한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내가 이런 게 있네요 하고 스스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자석에 비유를 했어. 자석은 쇳덩이만 끌어오잖아요. 돌하고 여러 가지 나무가 있고 그러면 쇳덩이만 끌어와. 결국은 부정적인 실패를 끌어오는 거야. 이 사람의 부정적인 마음이. 그것을 지금 직면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그것을 혼자 정리하다가 그냥 울어버렸어. 내가 그렇게 만든 거구나. 나는 긍정적인 걸 끌어오지 못하고 부정적인 상태만 계속 내가 끌어당겼구나. 이제 이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이런 패턴에서 이런 대화를 깊이 있게 빨리 깨닫게 가져가 줄 수 있다. 패턴을 다루지 않고 이 상황을 이 정도까지 끌어내려면 몇 번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0번, 20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패턴에서 벌써 이 상황이 빨리 직면이 돼버리죠. 거기에서 깨달음이 오고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 역할이 한다. 패턴을 본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 187페이지 꼭 해야 될 것, 가능한 것 등에 대한 생각, 표현 하도록 초대해 주세요.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이거는 잘 쓰는 것 같아요. 10번 관점을 재구성하도록 지원해라.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하고 우리 의식 질문은 다 이거예요. 다 관점을 재구성하도록 지원하고 있죠. 자, 네모칸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우리 사장님은 나를 싫어해요. 나를 미워하니 일에 집중도 안 되고 회사에 가는 것도 괴로워요. 상사가 당신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일까요? 당신은 상사가 어떻게 대해주기를 바라나요? 당신은 부하들에게 어떻게 대하나요? 부하들에게 불편하거나 힘들 때는 어떤 때인가요? 당신은 상사에게 보통 어떤 태도로 대하나요? 당신 부하가 당신에게 그렇게 대하면 당신 기분은 어떨까요? 상사의 태도가 바뀌어서 당신에게 잘해주면 기분이 어떨까요? 상사가 잘해주지 않아도 당신이 계속해서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면 상사의 태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상사는 어떨 때 화가 날까요? 상사가 당신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대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런 질문들이 다 관점을 재구성하도록 다른 시각에서, 다른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질문들 많이 사용하세요. 자, 11번. 새로운 배움 창출을 위해 관찰, 통찰, 느낌을 공유해라. 이것도 우리 잘 하는 거예요. 우리 기초 과정에서도 고객님 오늘 전체를 통해서 느낀 게 뭔가요? 깨달은 게 뭔가 다 이 이야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들어가잖아요. 예, 자원을 이렇게 찾아보셨는데 찾고 나서 깨달은 게 뭐예요? 새롭게 정리된 게 뭐예요? 또 다른 얘기하다가 장애 찾기 하다가 이제 장애를 찾아냈어. 예,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게 무엇인가요? 단계마다 그 이야기 하나 마무리 지어야 될 때 거기서 깨달음과 교훈을 얻게 해주고자 할 때 항상 이 질문 하죠. 예, 코칭 한 시간이다 그러면 몇 번 들어가는 거예요. 끝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중간중간 고객이 스스로 깨달으면서 많은 성장이 일어나요. 이거 꼭 물어봐 주면 좋겠습니다. 또 새로운 배움 창출을 위해서 이제 배움이란 말을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분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그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는데 이 요인에 대해서 나눈 후에 새롭게 배운 것이 무엇인가? 말을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그 대신에 배운 것이 무엇이냐 사용을 해주면 딱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188페이지에서 11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ICF 스킬에서도 코치가 관찰한 것과 직관, 통찰, 느낌을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코칭 과정 내내 수시로 발생합니다. 이건 앞에 해야 되냐, 중간에 해야 되냐, 끝에 해야 되냐 이 이야기가 아니고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관찰, 통찰, 느낌을 공유해야 돼요. 자, 공유하라는 거 뭐예요? 내 생각을 말하라요. 코치가 스킬을 잘 장착했고 그리고 직관과 통찰이 발달이 돼 있다. 코치의 이 피드백 공유 의견 나눔은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돼요. 고객에게. 질문이 너무너무 좋기는 좋은데 통찰이 된 이 코치 전문가의 시각으로 본 상황 파악과 의견은 질문보다도 더 탁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거 얘기하면 이거 조언 아닌가요? 이거 금지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초보자들이 하는 이야기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직관과 통찰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믿어야 돼.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고 직관으로 스쳐가는 생각들 이런 건 소중히 해야 돼요. 코치 자체가. 저거 뭐지?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것을 소중히 하고 그런 패턴, 불협화음, 불일치, 말하고 표정이 다르네. 지금과 같이 그 순간에 저게 뭐지 하고 봤을 때는 그 직관을 나눠야 돼. 나누면서 질문으로 연결해. 이런 경우는 아주 흔해요. 고객님 혹시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아주 좋다고 말씀하시고 웃음도 웃으셨는데 그 웃음이 약간 진짜 웃음 같지는 안 느껴졌거든요. 제 생각일 뿐일 수도 있어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건 제 생각일 뿐이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 얘기를 하세요. 꼭. 이렇게 뭔가 찝어낼 때. 그러면 되게 안전하잖아. 예. 자, 그렇게 하면 좀 덜 신뢰야. 그리고 지적당했다는 느낌이 덜 하겠죠? 저는 아주 자주 사용해요, 이거. 그러죠.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인가요? 하고 연결을 해버리잖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때 아니거든요. 이렇게 당신이 오해한 거예요, 코치님.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10중 8구는 고백을 하죠. 이크 들켰구나. 이제는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코치가 저것까지 봤다면 이제는 내가 숨겨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고백을 해버리죠. 사실은 제가 좋다고는 얘기하지만 좋지는 않죠. 이러면서 그 속마음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많은 것들이 관찰하고 통찰하고 느낌으로 알아내서 고객에게 공유하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 깨달음과 직관과 생각 소중히 하세요. 이제는 레이더가 점점점 생겨서 분별을 할 수가 있고 촘촘해져. 아주 촘촘해서 고객의 변화를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데모 들어가겠습니다. 감정이나 어떤 패턴 찾아내기. 꼭 해야 될 것, 관점 재구성, 관찰, 통찰, 느낌을 나누기, 공유하기, 이 부분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치님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오늘 좋습니다. 아유 좋군요. 네. 더욱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코치님의 인상은 소프트하고 따뜻한 느낌? 그러면서도 스마트한 그 눈이 초록초록 또 살아있어서 그런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멋진 여성 리더다 그런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오늘 기뻐요. 같이 대화하게 돼서. 코치님 오늘 고민을 하나 해결해 본다면 어떤 걸 나눠보시겠어요? 저는 꽤 오래된 고민이에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희 아이 둘을 친정엄마께 부탁드려서 공동 육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독방 육아예요. 친정엄마의 독방 육아. 그리고 저는 주말 부부라서 주중에 이제 남편이 없고 제가 회사 출근하면 엄마가 다 봐주시고 금요일에 남편이 와서 주말에 저희가 주로 보고 그러다 보니 엄마가 저희 집에 같이 주중에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엄마랑 마주치는 시간은 제가 출근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퇴근했을 때 시간 그때밖에 없는데 엄마랑 대화를 하면 엄청 많이 싸워요. 그게 그렇지 않고 좋은 대화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저의 그 가장 큰 고민이고 좀 오래됐어요. 좀 오래됐군요. 네. 싸우는 그 주제가 주로 뭐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는? 주로 아침에 출근 시간에 한 10분 정도? 그 시간 정도밖에 대화할 시간이 없거든요. 잠깐 식탁에 앉아있을 때 그럴 텐데 엄마가 주로 이제 운동을 다니시는데 그 운동 다니시는 같은 어떤 또래의 어떤 아주머니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럴 때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하면 이제 그때부터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또는 아이들에 관한 얘기를 나눌 때도 대체로는 엄마 얘기를 할 때 그때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엄마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눌 때? 그쵸. 엄마의 주변 이야기를 나눌 때. 네. 거기서 싸우게 만드는 그 갈등 요인이 뭐예요? 저는 엄마의 생각이 엄마의 말씀을 들으면 엄마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즐거운 주제를 나누고 싶은데 엄마가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주변의 어떤 그냥 일상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재미가 없고 어떤 엄마와의 어떤 저의 짧은 대화 시간에 조금 더 즐거운 얘기였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 그리고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이야기 엄마는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좀 듣기가 싫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반응하세요? 제가 저의 생각을 얘기하기만 하면 엄마는 이제 화가 나시나 봐요. 그래서 막 말을 중간에 끊으세요. 그리고 약간 목소리가 격앙되시면서 너는 꼭 그러더라 이런 표현 그리고 듣기 싫어서 이제 일어서시는 본인은 그 대화의 그 짧은 10분이 어떻게 네. 채워지기를 원하세요? 저는 엄마와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가 하루 중에 거의 뭐 집중해서 유일하게 나누는 대화 시간이니까 좀 재미있는 주제, 어떤 유익한 주제? 그런 걸 얘기하고 싶어요. 엄마와 본인의 스타일의 차이는 뭐예요? 아까 코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만약에 좀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가 아니라면 좀 목적이나 주제를 먼저 얘기하고 이제 좀 이런 얘기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아니면 그냥 막 이것저것 수다를 떠는 것도 괜찮은데 그럴 거면 재미있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엄마는 그냥 엄마의 평소 이야기를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저한테 이제 얘기하고 싶은 생각에 이제 막 이렇게 뭐 풀어놓는다 그러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서로의 지식도 다를 것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역사도 다른데 이렇게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좋아할 주제나 상황을 만들어 본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아닐까요? 오, 공통적인 주제는 아이가 되면 좋겠다. 네. 그런 대화는 10번 중 몇 번 돼요? 그런 대화는 아침에는 사실 그런 대화는 10번 중에 2번? 주로 저녁 때 그런 대화는 이제 낮에 있었던 일을 저녁 때 제가 퇴근하면 되게 엄청 빠르게 막 이렇게 브리핑 같이 엄마가 약간 되게 성실하시고 되게 뭐라 그럴까? 평소에 이렇게 지혜가 많으셔서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평소에 잘 이렇게 대해주시고 돌봐주시는데 그런 것들과 있었던 상황을 저녁 때 굉장히 빠르게 브리핑하시고 엄마가 이렇게 해주셨다, 처리해주셨다 이런 걸 말씀해주시기 때문에 아침에는 보통 엄마의 어떤 그 주변 이야기 그런 것들이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만일에 엄마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뢰해서 이런 아이를 이런 식으로 돌봄을 신뢰하고 맡긴다면 돈을 얼마나 줘야 이런 분을 쓸 수 있어요? 그거는 거의 뭐 800만 원도 모자랄 것 같은데. 800만 원, 오우. 1000만 원? 1000만 원어치. 네, 1000만 원. 귀하시네. 그러면 이 1000만 원어치의 일을 해주는 이분에게 내가 조금 스타일이 달라서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분을 편안하게 해주면 내 아이를 잘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무조건 내 아이를 위해서 이분의 기분을 편안하고 좋게 해준다면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시니까 막 눈물이 나네요. 제가 무조건 맞추겠죠. 100%. 그러니까 사실 아침에 엄마랑 그렇게 싸우고 나오면 아이들이 일어나면 엄마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조금은 영향을 미치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되게 성숙한 분이시기 때문에 뭐 안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한 1% 정도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이제 약간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뭐랄까 제가 먼저 액션을 취하진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하진 않을 것 같아요. 엄마 앞에서. 이 애들 진짜 정성스럽게 때 맞춰서 챙겨주지. 네네. 애한테는 자기 자식처럼 사랑을 해줘. 근데 말투도 거칠고 나한테는 별로 나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나한테는 불친절해. 그리고 뭘 얘기를 하면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근데 애는 더 잘 돌봐. 그렇다면 이분에게 어떻게 대해주시겠어요? 100% 맞춰야죠. 이게 웃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너무 현실에 몰랐구나. 그러니까 약간 사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이를 돌봐주시는 어떤 엄마의 그런 곳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엄마니까 엄마 하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에 포커스를 거의 98%를 맞추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엄마와 딸의 관계니까 그래서 엄마한테도 솔직히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왔고 엄마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엄마 저는 엄마한테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굉장히 다른 젊은 엄마들한테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그리고 정희 씨 엄마 같은 분 없다, 천사다, 이런 친정엄마 같은 분만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하면서 제 주변에 모든 사람이 100% 다 그렇게 말하는데 유독 저만 그거를 만족을 못했어요. 그건 이제 어떤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의 포커스가 아니라 딸과 엄마의 관계에 저는 거의 그 초점을 완전 맞추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랑 아침에 대화를 나눌 때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엄마라면 무조건 그러니까 가장 엄마한테 바랬던 거는 약간 엄마가 이제 저의 의견을 들으실 때 엄마 제 말씀도 조금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했을 때 엄마가 가르치려 든다 약간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마음은 이미 너의 생각을 알지만 엄마 세대는 그게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떤 좀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도 내가 인정을 못한다 이런 말씀을 엄마가 솔직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래도 입 밖으로 약간 표현해 주시기를 굉장히 강요했던 부분도 있어요. 여전히 지금 코칭을 받기 전까지도 저는 엄마와 저의 어떤 모녀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고민을 이제 지금도 내놓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엄마가 지금 사실 어떤 기능과 역할
역할 때문에 지금 와 계시는데 네네네. 그 역할보다는 지금 내 진짜 엄마로서에 대한 네네. 요구와 그 기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해왔다. 이렇게 맞아요. 정리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욕심이 많았던 거죠. 역할은 참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사실 제가 공동 육아를 하기 전에는 엄마랑 저는 너무 잘 맞는 찰떡 그 모녀였거든요.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고 서로 약간 성격이 좀 약간 쿨하다 보니까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었어요. 육아하기 전에는. 저의 어떤 그 엄마를 모셔온 목적과는 달리 저와의 어떤 그 관계를 중점적으로 바라봤던 게 지금까지 있었던 가장 저의 어떤 그런 갈등의 원인이었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러시군요. 만일에 입장 바꿔서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그렇게 요구를 해온다면 나는 기분이 어떨까요? 저희 엄마처럼 똑같은 상황이요. 네, 똑같은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나가겠죠, 집에. 지금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 고마운 것도 모르고. 집에서는 좀 내 불편한 마음, 내 속마음도 얘기하고 싶을 때 내 자식들도 안 들어줘. 그럼 나는 어떨까? 그럼 네 자식 네가 봐라.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네, 저희 엄마의 어떤 말씀이셨거든요. 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너무 대단하신 분이군요. 엄마는 아이를 돌보고 있지만 굉장히 짜증난다. 좀 외로워. 이런 느낌을 가진다면 엄마가 얼만큼 더 있을 것 같아요, 이 집에? 당장 짐을 싸시겠죠. 저라면 당장 짐을 쌌을 것 같고요. 말씀 나누다 보니까 사실 어저께 엄마랑 이런 비슷한 얘기를 나눴어요. 또 저의 얘기를 했죠. 사실 저의 어떤 그 가장 근원적인 어떤 마음 속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엄마가 지금도 너무 훌륭하시지만 이 부분만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더 훌륭한 분일 거라는 생각이 그게 뭐냐면 할머니들은 나이가 들면서 너무 자기 얘기만 이렇게 하신다. 근데 이건 대화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솔직한 마음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엄마가 다른 할머니처럼 그렇게 되기보단 엄마와 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싶다. 근데 저는 엄마랑 정말 대화를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너 말을 들어보니 다른 사람들은 내 주변의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말하더라. 나도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들어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최근에 했던 몇 년간의 대화 중에 제가 너무나 정말 기분 좋은 대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 그 성공 요인이 뭐예요? 어떻게 다르게 했길래 성공적으로 이야기가 끝났어요? 제가 조금 부드럽게 말씀드렸어요. 아, 그랬군요. 엄마 잠깐만 기다려주시라고 제 말씀 한 번만 들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군요. 네네. 너무 잘하셨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되고 새롭게 깨달은 게 뭐예요? 가장 크게 깨달은 건 제가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렸다. 아이를 돌봐주시는 것으로 따지면 사실 만점에 만점을 드려도 모질한데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할머니를. 그래서 그리고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진짜 만점짜리 외할머니인데 딸로서의 어떤 그 욕심을 굉장히 많이 부렸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엄마로서 봐도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 10분의 그 엄마의 그런 답답함 어떤 그런 을 제가 좀 참지를 못했고 약간 좀 더 저도 노력했어야 되는데 자식한테 무조건 부모는 좀 져야 된다 그런 생각 좀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받아줘야 한다는 생각. 나는 엄마를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구나. 이런 생각. 네. 엄마는 내가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사랑하고 친절한 말만 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한 1주, 2주 했다.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제가 만약에 일주일간 그러면 엄마는 그냥 일주일도 아니고 그냥 하루 이틀 하면 바로 엄마는 바뀌실 것 같아요. 네. 바뀐다는 건 어떤 태도로 대하시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모습?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결심 한마디만 말해본다면? 나만 잘하면 된다. 부드럽게 말하자. 나만 잘한다는 게 어떤 언행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단 미소를 장착하고 엄마한테 부드러운 말투로 말씀드리자. 그리고 주제는 사실 일단은 엄마의 말씀을 듣는 거 위주로 처음에는 할 것 같아요. 경청을 많이 한다. 네. 경청을 하고 만약에 정말 제가 너무 못 견디겠다. 그럴 때는 아이들 주제로 좀 전환을 해서 주말에 저희랑 같이 있으니까 주말에 재밌었던 어떤 에피소드를 저는 재미있는 거 기억했다 얘기하는 거 좀 좋아하니까 그런 거를 좀 기억해놨다가
하나씩 던질 것 같아요, 엄마한테. 어머님이 우리 따님에게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냥 들어주는 것만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조금 기분이 나쁠 때도 있지만 듣고 보면 다 맞더라. 어떤 저와 얘기를 나누실 때 배우는 게 많다고 말씀을 하세요. 뭐 어떤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엄마도 되게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나누는 것도, 그런 거를 화제에 올리는 것도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 얘기만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리되는 게, 말은 엄마가 다 받아들이고 옳다고 보는데 말하는 태도나 네네네. 단어들, 맞아요. 시기 이런 것이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느껴져요. 저의 태도를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저의 말투.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반복되는 느낌은 뭐냐면 엄마가 굉장히 지적이고 품이 있으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다. 네네. 그게 막 느껴져요. 그 딸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굉장히 지적이고 논리적이거든요. 그 말씀을 다 듣고 네가 옳다 이렇게 수긍하는 부모라면 굉장히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상황 판단 잘하시는 네네네. 그런 분이구나. 맞아요. 다 그런 게 너무 다 갖추셨는데 그 마음속에 그 본질은 알겠는데 그거를 이제 단지 그 어떤 표현을 안 하셨다는 거기에 제가 너무 얽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엄마를 그냥 내가 고치거나 뭐 이제부터 뭐 되돌아가서 교육을 받거나 그럴 대상이 아니라 존경하고 사랑하고 인정만 해줘야 될 대상이라고 본다면 엄마가 어떻게 다르게 보일까요? 사실 너무 엄마한테 너무 받은 게 많고 너무 감사할 거리가 많은 분? 그래서 정말 배울 점도 많고 너무 헌신적인 엄마? 그 키워드, 엄마에 대한 키워드를 생각하면 뭐 하나 버릴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경상도 분이라서 그 어떤 말투의 어떤 무뚝뚝함 그리고 마음과 달리 어떤 툭툭거리는 어떤 그런 표현들 그런 거 지극히 어떤 형식적인 부분들을 빼고는 그런 본질적인 부분 마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만점짜리 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그러면 자 이제 그 서로의 그런 아름다운 이 둘 관계를 보존하고 더 사랑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내가 버려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는 뭐가 있어요? 엄마의 어떤 형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형식적으로 엄마가 나오는 그런 대화에서 고치려는 생각을 버린다. 또 두 번째. 엄마가 가지고 계신 그런 특성, 습관 그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그대로 인정한다. 세 번째. 아침에는 어떤 저의 생각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자제하는 거. 아침에 짧은 시간에 나의 생각 이야기하는 것은 자제한다. 대신에 경청이죠? 네, 경청. 이야기 자제, 경청. 좋아요. 10분 중에 몇 분 경청하시면 분위기가 좋을까요? 8분이요. 좋습니다. 자, 더 해야 될 거 한 가지만. 엄마와 저의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따로 내서 실생활에 말고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좀 2달에 한 번이라도 둘만 어디 커피숍 가서 이제 커피 좋아하시니까 영화도 좀 잘 보시거든요. 영화 보고 커피 마시고 둘의 데이트 시간을 갖는 거. 와, 멋지다. 자, 다음에 요거 실시하시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요 일주일간 어떻게 했는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자, 오늘 코칭에서 제일 좋았던 건 뭐예요? 아이를 육아해주신 그 10년 중에 최근에 2, 3년간 정말 저는 계속 저의 고민 주제가 엄마였거든요. 근데 이 주제, 고민의 주제가 엄마였는데 이게 엄마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였음을 깨달은 거. 이 무대 위에 엄마를 자꾸 놓고 있었던 거. 근데 여기에 주인공은 저였던 거. 이 생각이 바뀌었다는 이게 가장 큰 깨달음인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하세요. 이 지각력이 통찰력이 뛰어나시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둘 다 너무 멋있어요. 엄마나 딸이나. 제가 쭉 살펴보니까 엄마는 지적인 분이다. 이분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엄마한테 이야기할 때 되게 설명이 되게 지적이야. 그거를 엄마가 듣고 네 말이 맞다.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한 서너 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패턴이었어. 오늘 내가 이런 패턴이 있군요. 패턴 말은 안 했지만 그런 게 제가 느껴졌어요. 엄마는 지적이신 분이시군요. 그랬더니 맞아요. 요게 내가 패턴을 잡아낸 찰나였어요. 자, 그러면 10번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관점 재구성 뭐뭐뭐 했어요? 딱딱딱 얘기하고 맞춰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고 오는 거예요. 만약에 일 잘하시는 분을 외부에서 이렇게 한다면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거기서부터 엄청 그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죠. 완전히 그 말이 제일 오늘 관점 바뀌는 찰나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그 뒤로 계속 눈물이 나왔죠. 진짜로 좋은 어머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분, 또 관점 전환 지금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주 중요한 거 되게 많이 했는데? 아이 얘기해 주셨을 때요. 아이, 어떻게? 아이들이 거꾸로 저한테 이제 그렇게 대하면 어떨 것 같냐. 맞아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굉장히 아주 그 전환 크게 됐죠. 웃으면서, 아유, 참나, 난 집 나가겠죠. 정말 이제 수습이 다 돼버렸잖아. 엄마가 집 안 나가고 살고 있다는 건 뭐다? 감사히엔 할 게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진짜 관점 바꾸기 이렇게 파워풀하잖아. 깨달음 주는 게. 또 저기도 있었어요. 아이에게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나한테만 불친절해. 그러면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이것도 관점 전환이잖아. 아이에게는 잘해줘서 아이 얘기 하나도 없어. 왜냐면 잘하니까 할 얘기 없지. 불평이 없어. 근데 엄마가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난 다른 사람 그런 거 얘기할 때 그런 걸 얘기하는 그 모습이 보기가 싫어. 다 자기 잣대거든. 자기 기준에다가 지금 엄마를 갖다 껴놓고 엄마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계속 이러니까 막 힘든 거야, 대화가. 근데 그거를 제가 직접적으로 말했나요? 그렇게 말 안 해도 자기가 다 알아서 정리하시잖아요. 그런 모습들. 또 언행을 지금 바꿔서 뭐 부드럽게 한다, 경청을 한다, 그런 거를 바꿔서 친절하게 한다. 1, 2주 한다면 엄마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것도 또 그 엄마 쪽의 관점으로 다시 되돌아보겠죠. 이것도 관점 전환. 엄마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관점 전환. 엄마의 관점에서 나한테는 뭘 원할까? 한 가지죠. 들어주는 거. 내 얘기, 나 힘들 때 좀 내 얘기 좀 들어줘. 그거 다 알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 좋은 분이니까 더 좋은 엄마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요구였었구나. 문제는 별게 없구나. 결론은 두 분 사이 크게 문제가 벌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요구가 높아서 그 요구에 맞추려다가 생기는 갈등이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난 대화였어요. 그러나 이제 본인은 정말 그렇게 함으로써 갈등을 만들어낸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이제 반성을 하고 엄마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느끼는 그런 아주 멋진 시간이었죠. 네, 좋아요. 자, 실습하시고